요새 리비아에서 계속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BBC나 CNN에서 중계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그 나오는 장면이. 우선 한 보름 전에 그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아무런 조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도 없었어요. 맨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니까 총도 다 가지고 부대 편성은 안 되지만은 어쨌든 여러 군데서 지금 정부군과 싸워가지고 다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정부군이 수호이 25라는 아주 최신의 비행기로 공습을 하는데 그 무슨 민간인 복 입고 약간 노숙자 같은 복장을 한 이 반군이 대공포로 떨어뜨렸어요. 저쪽은 탱크 들고 들어와도 이쪽에서는 소총 들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어떻게 단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게 미리 어떤 부족을 뭐 근거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무장 폭동을 처음부터 일으켰다면은 그건 이해가 가는데 평화적 시위로 출발한 사람들이 보름 지나자마자 맨손이 돼가지고 정부군을 이기고 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아주 그 귀초가 아직 주목되는데 현재까지는 참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반미 시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반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 이스라엘, 뭐 이슬람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건 또 안 해요. 오로지 독재를 타도하고 우리가 자유를 찾겠다. 이걸 흔히 우리가 혁명적 열정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뒤엎는 그런 경험을 하면은 국민 전체가 들뜨게 됩니다. 아주 그렇게 되면은 목숨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군대가 돼요. 이런 군대를 조직을 하면은 그건 아주 무서운 군대가 됩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월남전에서 미국이 진 것도 혁명적 열정으로 무장한 그 월맹군들과 이 베트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력에서 저버리거든요. 18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에서 개입을 했어요. 왜냐? 왕의 목을 치니까. 왕정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뭐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스페인 이런 데서 프랑스로 쳐들어왔습니다. 혁명을 경험한 프랑스 이 국민군입니다. 용병이 아니고 국민군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외세를 깨고 나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아주 군사적 천재가 나타나더니 그 혁명적 열정으로 무장한 국민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유럽을 석권을 했습니다. 이런 요새 일어나고 있는 게 딱 그거 같아요. 저도 젊었으면 가다피 군대에 가다피를 때려 부수는 반군의 의용군으로 좀 참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의를 했어요. 유엔 안보리가 가다피의 해외 재산을 동결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하고 등등 하기는 했는데 군대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 보내기 전에 그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일종의 립 서비스만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장기적으로 갈 때 이 반군이 그 무기를 어디서 계속 구하느냐,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어디서 구하느냐, 돈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흔히 말하는 이 군수 문제가 생깁니다.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이 전쟁을 지원하는 이 군수 체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반군들은 또 지휘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우우 몰려가서 싸우고 하는 이런 이게 정규군하고 붙어서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제사회가 군대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주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뭐 일개 연대만 트리폴리에 들어가면 아마 카다피
정권이 끝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카다피가 지금 반미선동을 하니까 미국이 뒤에서 반군을 조종한다는 이 선동에 넘어가고 잘못하면 중동 전체가 반미로 돌 거니까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수한 민주화 혁명에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대를 보낼 입장이 아니고 무기를 보내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비행기가 못 뜨도록 저 카다피 정부군의 비행장을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전투가 벌어진다. 이래서 상당히 조금 그런 상황에서 이 반군이 혁명적 열정으로서 얼마나 버티느냐 아니면은 트리폴리에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이 카다피가 내군이 일어나서 무너질 거냐 아니면 동서가 분할되어 버릴 거냐. 원래 이 리비아가 세 나라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벵가지 중심으로 트리폴리 중심으로 막 동서로 분할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이 석유는 어떻게 가르느냐. 이 리비아 석유는 경질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유럽에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나라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 이탈리아는 옛날에 리비아를 식민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비아에 투자를 많이 했고 또 리비아가 엄청난 그 국가 기금 약 1,30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걸 또 이탈리아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못내 카다피 편인데 전세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카다피 편도 들지 못하고 어정쩡한 그렇다고 반군 편을 들지 못하고 프랑스하고 소련도 러시아도 이 군사개혁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카다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소련에서 판 거, 전투기, 그리고 프랑스에서 판 전투기, 뭐 미라주 이런 게 있답니다. 이게 만약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 F-16이나 F-15한테 이 두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프랑스, 러시아도 아주 체면이 굳게해진다. 각각 자기 나라 나름대로 이 국익 개선을 하니까 일단 원칙적인 선언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뭘 할 행동이 안 되는 사이에서 지금 계속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투 장면은 저는 CNN, BBC를 통해서 4시간 그걸 보고 있는데 현재는 트리폴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반군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이게 보고선이 너무 길어지면 아주 불리해지죠. 더구나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 중동 정책을 새로 이거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뉴욕타임즈의 칼럼에서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연간 얼마를 쓰고 있느냐? 주로 전쟁 비용으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를 쓰고 있느냐? 매년 1,10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1,100억 달러입니다. 1,100억 달러를 아프가니스탄에 쓰고 있어요. 거기 약 15만 명의 군대가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가장 부패한 정부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파키스탄에 계속 원조를 내주고 있어요. 파키스탄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할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그 군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군 정보기관 ISI라는 이 정보기관은 탈레반의 후원단체예요. 탈레반이 인도에 대해서 공격적이니까 그 탈레반을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파키스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이집트나 뭐 리비아나 ቱ니시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걸 도와줘야 마땅한 거 아니냐 생각 좀 다시 해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을 잡는다, 알카에다를 잡는다는 걸 가지고 독재 정부라도 도와줬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이야기죠.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인데, 파키스탄의 공식 명칭은,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 그 파키스탄 장관들 중에서 소수민족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회교도인데 이 사람은 소수민족 담당 장관은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암살됐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암살됐다고 해요. 왜 암살됐느냐? 파키스탄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슬람을 모독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 명예훼손은 아니에요. 이슬람을 모독하면, 예컨대 마호메트를 모독한다든지 하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법률은 넘어가지 않느냐 해가지고,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주가 푼잡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푼잡주 지사가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슬람 성직자들이 저자는 이단임으로, 예교자므로 저 푼잡주 지사를 죽여라. 죽이는 것이 이슬람 교리에 맞다 하는 일종의 유권 해석을 발표했어요. 그 뒤에 지난 1월에 그 푼잡주 지사의 경호원이 바로 지사를 사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경호원은 영웅이 됐습니다. 이슬람을 우리가 정교 분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 노동자가 한국에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허용해가지고 한국에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들어온다 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허용할 수 있느냐? 이슬람이라는 정교 분리가 안 되는, 이슬람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모든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죠.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슬람에 대한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개방적이 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생기고